그런 예비 후보. 네. 네. 민주당에서는 6차였죠. 6차 토론회가 MBC에서 열렸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그 프로그램이 100분 토론이었어요. 아, 보통 근데 이 토론 프로그램을 다른 방송사 보면 별도 편성을 하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네. MBC 같은 경우에는 100분 토론 안에 민주당 경선 토론회를 예, 편성을 예.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녹화로 진행이 됐어요. 생방송이 아니라? 예, 왜냐면 저도 네. 좀 황당했던 게 100분 토론이 12시 넘어서 하거든요. 21일에서 22일 넘어간 다음 12시 15분에 시작을 해요. 아, 그게 녹화였구나. 네네네. 네네. 그래서 사실 그때 생방송으로 진행되면 거의 네. 2시까지 잠 못 자고 말을 하고 피곤한 상태에서 토론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4시에 녹화가 진행이 됐었어요. 아, 원래 이 토론 프로그램은 보통 생방송을 하지 않나요? 이제 보통. 그쵸.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래서 편성을 아예 달리 하는 게 더 나았을 텐데, 굳이 이제 100분 토론 안에 일단 넣었고. 그러니까 차라리 한 4시쯤에 네. 특집 편성을 하거나 그랬으면 됐을 텐데 네. 굳이 사람들이 잘 못 듣는 시간에 그렇게 편성했는지 저는 좀 의문이 드는데 네. 그럼에도 되게 화제가 됐죠. 아, 왜냐하면 그렇죠. 문재인 후보 발언이 아침에 엄청 많이 기사화가 됐습니다. 이게 또 혹자의 표현을 따르면 네. 적진에 침투해서 폭탄을 투척했다.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제가 네. 왜 이런 말씀 드렸냐면 MBC에 가서 네. MBC 간부가 있는 면전에서 MBC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발언을 합니다. 아, 그랬죠. 예. 네. 아마 들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아마 이 방송을 듣게 되는 시점부터는 네. 무려 3분 가까이 MBC와 공영방송 그리고 해직 기자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거든요. 원래 이 토론 코너가 맞짱 토론이어가지고 네. 문재인 후보가 안희정 후보한테 질문을 하고 이제 답변을 받는 그런 코너였는데 네네. 한 4분 동안 진행이 됐죠. 근데 3분을 먼저 문재인 후보가 쓰셨어요, 발언을. 네. 예. 그래가지고 나머지 1분은 안희정 후보 답변을 받긴 했지만 3분 동안 문재인 후보의 발언이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네. 오늘까지 화제가 돼가지고 그 내용인 즉 문재인 후보가 녹화 방송이었으니까 MBC를 들어오면서 네네. 전국 언론노동조합 MBC 조합원들이랑 해직 기자, PD들이 앞에서 피켓팅을 하고 있었거든요. 공영방송 의제를 좀 다뤄달라. 공영방송의 그런 독립성과 네. 해직 기자 문제에 대해서 대선 후보들이 좀 언급을 해달라라는 당부였어요. 네. 네. 그 모습을 보고 문재인 후보가 격려를 하고 네. 실제로 암투병 중인 해직 기자의 안부를 물으면서까지 이용마 기자죠. 네, 이용마 기자인데 그래서 꼭 내가 2012년에 약속했던 것을 못 지켰으니까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꼭 그 약속을 지키고 싶다. 아직까지 나는 그 미안한 마음이 있다. 해직자 복지과 관련된. 예. 네. 왜냐면 이게 많은 분들이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이제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를 개혁하는 게 언론 개혁의 거의 뭐 공영방송 개혁의 전부인 것처럼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구성원들이 더 절실하게 혹은 MBC뿐만 아니라 YTN 뭐 이런 다른 정부의 영향력이 미쳤던 낙하산 사장이 왔었던 그런 언론들에게 더 절실한 문제는 그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 핍박받고 탄압받고 해고를 당했던 동료, 선배, 후배들에 대한 처우 네. 그리고 명예회복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문재인 후보가 입장할 때뿐만 아니라 네. 조합원들 만나서도 그런 약속을 했고 토론이 진행되고서도 무려 한 3분 가까운 시간 동안 네. 많은 비중을 둬서 해직 기자, PD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밝힌 거는 되게 고무적이었고 그렇죠. 재밌었던 거는 중간에 이제 박용찬 지금은 논설위원 실장인데 네. 원래 시사제극장이었거든요. 논설위원 실장이 사회를 보고 있는데 네네. 논설위원 실장을 언급합니다. 아, 그래요? 네. 직접 그 사람을? 박용찬 실장님에게는 미안하지만 MBC가 상당히 지금 무너졌다. 네. 심하게 무너져 있다. 라고 합니다. 이거는 쉽게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거든요. 아, 쉽게 할 수 있는 발언은 아니죠, 네. 그건. 사실 문 후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반신반의했던 게 좀 너무 답답하고 사이다 발언 같은 게 없다. 라고 했었는데 고구마다 뭐 그런 그쵸. 예, 그런 표현상 얘기들이 좀 있었죠. 고구마라는 표현까지 했었는데 어제 그 발언이 나가고 나서 네. 약간 좀 문재인도 할 말을 하는 스타일이다. 적진에 들어가서 그 정도까지 말할 수 있는 용기면 아, 쉽지 않죠, 확실히.
늘 문재인 후보가 주창하고 있는 게 적폐청산, 그리고 지난 정권 동안 잘못했던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는 것,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언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네. 언론 적폐청산을 MBC에 가서 주장하면서 MBC 간부 앞에서. 네, MBC 간부 앞에서 니네들 보도 엉터리로 했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탄핵이 되고 나서도 친박 네. 집회를 찬양하는 그런 보도를 하고, 특히나 최근 논란이 좀 됐었죠. 그 탄핵 다큐멘터리가 불방이 된 사태가 있었거든요. 아, 네네. 그런 어떻게 보면 공영방송 내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실 상식적으로 납득을 해서는 안 되는 일들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았다는 점이 좀 높이 평가를 받았고, 네네. 그리고 감히 말씀하셨다시피 MBC 간부 앞에서 그렇게 용기 있게 공영방송의 문제를 신랄하게 비판할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상당히 많은 국민들 시청자한테 그렇죠. 네. 감흥을 줬나 봐요. 그래서 근데 그게 MBC가 편집 안 하고 그대로 내보내긴 했나 보죠. 백분 토론에서. 그 얘기를 어제 제가 금준경 기자랑 좀 했어요. 과연 네. MBC가 자기네들 등에 칼을 꽂는 이런 발언을 네. 편집할까 안 할까라고 했는데, 선거방송 토론? 그런 원칙상 이게 정해진 안 할 시간 수가 없다. 동안, 정해져 있는 시간 동안 공평하게 분배가 되는 토론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 이거는 정말 무리수 두지 않으면 쉽지 않을 거다라는 그쵸. 얘기를 했는데, 어떤가요? 준경 기자. 네. 룰을 안 그래도 방금 찾아봤는데 이게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라는 기관이 있어요. 네. 선거 기간마다 토론에 대해 룰을 정하는 곳인데 방송 시설이 대담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방송할 때는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해야 한다가 있고 각 후보자 간의 시간 이게 균등해야 된다는 게 있는데 네. 그러니까 모든 후보자에 똑같이 맞짱 토론 시간을 줬는데 문재인 후보 것만 드러내면 그 두 가지 다 걸리는 거죠. 편집하면 안 된다는 원칙도 깨는 거고 그렇죠. 특정 후보자의 시간을 더 줬기 때문에 무조건 이건 심의제재 선거법 위반으로 가서 근데 저희 생각에는 MBC라면 그것도 감수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저는 그렇죠. 혹시 예, 우려를 저는 했는데,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근데 어려웠던 게 그게 문재인 후보 혼자 말했던 게 아니라 안희정 후보랑 맞아요. 질문 답변이 오갔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안희정 후보 답변까지 드러내야 되는데, 차마 뭐 그럴 수는 뭐 법적으로도 그렇고 맞아요. 도의적으로도 도저히 그럴 수 없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도의? 아니 뭐 도의를 기대하는 거 좀 과한가요? 제가 MBC한테? 아니요, 저 그냥 물어만 본 겁니다. 아무튼 뭐 정치적으로도 네. 도저히 그럴 수 없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 방송이 온전히 나감으로써 사람들이 보기 힘든 시간대에 그 내용이 네. 사람들이 아침부터 좀 그렇죠. 화제가 돼가지고 네, 영상이 많이, 이제 풀리면서. 네, 영상도 누가 캡처해서 막 많이 올리기도 하고 그 부분만 따로 맞아요. 떼가지고 네. 올리는 분들도 많고 그렇게 좀 화제가 됐었죠. 네. 어제 백분 토론은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여러분도 못 보신 분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면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되게 용기 있는, 그리고 MBC와 공영방송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 발언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정치인으로서 뭐 쉽지 않은 판단이었을 것 같긴 해요. 지금 MBC 뉴스가 아무리 뭐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뭐 5, 6%를 점하고 있는 맞아요. 엄청난 엄청난 매스미디어인데 이 매스미디어를 그 사실상 이제 적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한 거죠. 무조건 보복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제가 됐을 텐데 그렇죠. 그거를 감안하고 네, 들렸다는 감수를 거는 좀, 했다는 네, 거죠. 대단한 것 그래서 어김없이 사실 보복을 안 하면 MBC가 아니죠. 그렇죠. 시작이 됐습니다. 같아요. 맞아. 그날 끝나고 나서부터 보복성 보도가 나와요. 네. 아침에 바로 그러니까 나왔죠. 이제 백분 토론이 새벽에 방송이 되는데 8시 뉴스에서부터 네. 토론회를 소개하는 당연히 그런 리포트를 내보낼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겠죠. 나름 그래도 홍보는 해야 되니까. 근데 리포트 제목이 좀 이상합니다. 뭔가요? 한번 제목이? 볼까요? 이 연기하지 말라니까. 보시죠. VCR 보시죠. 아니 무슨 라디오에서 뭘 보라는 거야? 들으시죠. 리포트 제목이 네. 토론회 소개 기사인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검증, 공세 본격화, 네. 안철수, 손학규, 호남 공략. 사실 종합적인 기사로 쓴 것 같지만, 토론회 기사. 네, 예. 토론회 소개 기사예요, 사실은. 뭐 그 문재인 공약 그런 뭐 토론회에서 뭐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치면 근데 안철수하고 손학규는 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야당 후보 관련해서 소식을 다루는 꼭지 네. 안에 토론회 내용을 아예 넣어버린 거죠. 그냥 하나로 그냥 다 묶어버렸다. 네네네. 네. 근데 주된 핵심 전달 내용은 네. 문재인 후보의 아들의 그런 취업 특혜 논란. 네.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다뤄서 보도를 하더라고요. MBC가 역시 이 토론회 관련돼서. 네. 네. 사실 이거는 검증이 더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네. 이미 지난 대선 때 한 차례 검증이 끝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렇죠. 알고 계시겠지만. 네. 그리고 이런 의혹 정도로 보도하려면 좀 더 양쪽의 입장을 균형 있게 보도하거나 더 검증해서 법적인 문제까지 건드렸어야 되는데 당연히 이런 검증 보도를 하려면 네. 그냥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의 주장을 그래요? 일방적으로 전달한 선에서 끝나고 나서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도 아니었어요? 예, 그럼 대체 토론회 소개는 언제 하는 거야? 그 보도에서? 토론회 소개는 이제 각 후보의 짧은 자기소개, 포부를 밝히는 그것만 잠깐 소개하고 아, 그래요. 네. 근데 좀 이 리포트 성격상 굳이 한 후보의 그런 의혹, 가족과 관련한 의혹을 부각할 필요는 없었는데 이걸 부각하는 보도를 내보냈어요. 네네. 추측건데 제가 여러 명의 MBC 기자들의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어제. 네. 들어본 결과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 보도국 간부들 사이에서 뭔가 좀 얘기가 있었대요. 얘기가 있어서 토론회가 끝나고 네. 네. 남의 집에 와서 네. 저러는 건 예의가 아니다라는 식의 말을 하면서 거기가 너네 집이야. 그러니까 공영방송이 자기들 것도 아닌데 아무튼 네. 남의 집에 와서 저렇게 말하는 건 예의가 아니다라는 식의 말을 하면서 문제는 좀 다뤄야겠다. 여기서 다뤄야겠다는 거는 네. 좋게 다룬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잖아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다시피. 그러니까 간부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돌았다는 얘기가 있다. 네네네. 네. 그런 얘기를 들은 기자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자도 있다. 예, 예. 네. 그래서 사실 우려를 했어요. 뉴스데스크가 어떻게 보도하고 백분 토론이 나간 다음 날 그러니까 오늘이죠. 22일 그렇죠. 녹음하는 오늘 22일 아침에 과연 문재인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펼칠까. 네. 예. 근데 MBC는 사실 예상을 잘 벗어나진 않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8시 뉴스부터 문재인을 겨냥하는 그런 소개 리포트를 한 데 이어서 그렇죠. 오늘 아침에는 잠깐 미어 뉴스에서 소개를 해 주셨다시피 네. 이거는 또 성명이 나왔어요. 회사 성명, 네. 회사 성명. 또 네. 회사 성명이 리포트 형식을 빌어서 아, 뉴스에서. 네, 뉴스 형식을 빌어서 그것도 뉴스투데이라는 곳에서 네. 6시 때와 7시 때 뭐 1, 2부 뭐 이렇게 있는데 아, 그렇죠. 네. 두 번이나 연속으로 똑같은 리포트를 내보냅니다. 그래요. 네, 내용은 앞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네. 문재인 후보가 되게 편향적인 시각으로 음. MBC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하고 네. 되게 간섭한 것처럼 공영방송 보도에 되게 편파적인 그리고 정파적인 발언을 한 것처럼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우리의 사장선임과 우리의 보도는 문제가 없다. 네. 이런 내용이었죠. 사회이사와 시청자위원회 통해 공정한 방송하고 있다. 라는 말도 안 된다고 해야 되나? 약간 좀 네. 본인들의 위주의 입장을 사장 선임 문제 같은 경우에도 뻔히 사장 선임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지금의 네. 방송문화진흥회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한 사실 청와대의 임명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그런 여권 이사가 다수가 차지하고 있는 방문진에서 또 다시 공영방송 사장을 뽑는다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는 언론계뿐만 아니라 정치권 그리고 시민 언론 사회단체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삼았던 거고 그렇죠. 굳이 뽑지 않아도 된다라는 지적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탄핵 이후로 미뤄도 되고 혹은 굳이 이렇게 대표이사를 뽑지 않아도 공석으로 놔둬도 네. 사실 뭐 사장 하나 없다고 공영방송이 안 돌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대행 그렇죠. 체제로 갈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어차피 방문진법이 개정이 되면 네. 방문진 이사들과 사장을 다시 뽑아야 돼요. 사장까지는 아니잖아요. 이사들은 자동으로 갈아야 되는데. 아 법상 사장까지 다시 뽑아야 사장까지. 됩니다. 네. 예. 사실 사장까지지만 사장이 교체가 되면 지역사장과 계열사장도 바뀔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인사권을 네. 발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갈이가 되는 거예요. 네. 공영방송 지배구조법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요. 근데 뭐 사실 언제가 통과될지 모르지만 네. 의지는 갖고 있는 거잖아요. 민주당도 그렇고 야3당 그리고 그렇죠. 뭐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은 좀 반대 입장이지만 언제 통과될지 모르는 거예요. 대선 직후에라도 통과될 수 있는 거여서 네. 이러면 공영방송 사장은 사실 얼마 남지 않은 시한부 사장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되게 시간적인 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나 MBC에 많은 손해를 입혀요. 임원이 교체된다는 건 상당한 비용을 들이는 일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대를 했던 거여서 합리적인 이유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아무 절차적인 문제가 없이 아전인수격으로 우리는 사장 선임 자체 문제없이 뽑았고 시청자위원회 뭐 이런 것들 들었죠. 네. 이런 것들 다 회사에서 선임하는 위원들입니다. 교수들이고. 그리고 강제성도 없고 시청자위원회 네, 거기서 뭐 공고 결정을 내린다 해가지고 네. 전혀 뭐 반영하는 건 보도 책임자 지 맘이에요. 만약에 거기서 정말 합리적인 비판과 그런 공고를 내렸다면 지금 MBC 보도가 그 모양이진 않았겠죠. 그렇겠죠. 전혀 영향력이 없는 거고 강제력이 없는 거고요. 네. 사실상 원래 공정방송 파업을 했던 것처럼 MBC 구성원들이 정말 공정성을 기하는 내부 그런 시스템이 존재하려면 단체 협약이 있어야 되고 단체 협약 안에 공정방송위원회를 노사 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려야 되는데 지금 네. 단협이 지금 몇 년째 그렇죠. 맺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공정방송을
상황을 내부적으로 좀 논의하고 지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어요. 전혀 안 되는 상황인 걸 다 알아요. MBC에 다니는 사람들은 간부들 빼고 다 알아요. 공정방송을 논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걸. 네. 근데 그거를 또 이제 우리는 공정방송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왜 편파적인 정파적인 시각으로 공격하냐. 이런 식으로 사측의 성명을 리포트를 빌어서 전달한 거죠. 이게 전에도 안광한 사장이 정윤회 비선실세와 만났다는 의혹이 나왔을 때도 네. 그때도 자사 성명을 그런 뉴스데스크를 빌어서 보도를 했었고 특히나 MBC 청문회를 환노위에서 의결했을 때는 아, 그때 장난 아니었죠. 하루에 평균 한 3꼭지 정도를 야당 비판 혹은 노조 비판하는 그런 맞아요. 리포트를 네. 내보냈거든요. 그중에는 사측 성명 내용이 상당 부분 아예 따로 편집돼서 올라가기도 하고. 네. 예. 그래서 MBC 기자협회까지 이건 심각한 뉴스 사유하다. 이런 적이 없었다. MBC 역사상. 되게 부끄러운 거죠, 사실. 네. 그 최근에 봤었던 건 정세균 의장이 공영방송 관련 설문조사 진행하니까 네, 그것도 있었죠. 그것도 뭐라고 했 이게 국회의장실이 왜 공영방송 설문조사 논란인데 그 네. 내용이 좀 웃긴 게 설문조사 응답자 지지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이 39.1%로 압도적으로 많아 조사의 객관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그 어느 여론조사 돌려도 다 그 정도 나오던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시기 여론조사의 두세 가지를 보면서 봤는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43에서 45% 정도 나올 때거든요. 네. 그러면 이 통계는 일부러 외국적이네. 민주당 지지자만 모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표본이 그런 국민을 거잖아요. 잡으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네. 지지율이 40% 50% 나오는데 네. 마치 이렇게 보도를 해버리면 아 얘네가 일부러 민주당 사람들만 모아서 설문조사를 했구나 이런 왜곡도 주기도 하고 제 생각은 그래요. 공영방송 제가 방통위 출입을 하면서 느끼기에는 일단 지금 공영방송 이사들은 이 선임을 하는 방통위 야당 의원들이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날치기로 들어간 인사들이기도 하고 그렇죠. 탄핵된 정부에서 뽑았던 인사들이잖아요. 이분들이 물론 임기는 보장해야 된다는 건 중요하겠지만 그건 정상적으로 정부가 임기를 마쳤을 때 얘기고 네. 탄핵된 정부에서 뽑았던 인사들이 사장을 뽑는다라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죠.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들더라고요. 네. MBC 정말 답답합니다. 오늘도 아마 문재인 대표 측을 MBC 기자가 맞아요. 달라붙어서 취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MBC 기자가 문재인을 마크맨처럼 이렇게 지금 붙어 다니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네. 저희 이제 차연아 기자도 취재를 해가지고 관련 기사를 올렸는데 네. 오늘 질문 내용이 되게 의도적인 질문 내용, 뻔히 이제 오늘 어떤 식의 리포트를 하겠다라고 속이 보이는 그런 질문들이었어요. 아예 그러니까 스크립트를 보여주지. 네. 이럴 바에는. 그러니까 이제 따라다니면서 왜 사장 문제에 관여하냐? 왜 사장 문제에 관여하냐? 문제 네가 공영방송이니까. 왈가압을 하냐? 그리고 또 참여정부를 걸핏하면 들먹이듯이 참여정부 때 그러면 언론개혁이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냐? 그때 조선일보 뭐 이런 조중동들의 언론개혁을 주장했는데 네. 그건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냐? 아, 그게 안 돼서 지금 이 모양. 예. 갑자기 사실 언론개혁은 여러 언론개혁이 있는 거잖아요. 공영방송 언론개혁이 있고 맥락이 네. 완전 다르죠. 두 네, 가지. 기울어진 운동장이나 뭐 그런 그 사주가 언론사를 과도하게 독점하는 네. 사주들 그런 언론개혁 문제는 좀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사실 조중동과 참여정부가 싸웠던 거는 다른 맥락인 거잖아요. 지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과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의 언론개혁 그렇죠. 문제를 네. 다뤘던 건데 아니 참여정부가 조중동 사주를 장악하려고 하진 않았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네. 할 수도 없었을 뿐더러. 그랬죠. 네. 사실은 김대중 때 세무조사를 하다가 엄청 반발해가지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네. 그렇게 끝났는데 사실 노무현 정부 때는 제대로 싸우지도 않았죠. 언론개혁 말은 했지만 칼을 제대로 못 뺐던 건 맞잖아요. 근데 네. 뭐 그게 의지가 없었어라기보다 워낙 저쪽이 강고했어요, 예, 사실. 그때는 노무현 정부 외에 모든 언론이 노무현에 그렇게 우호적인 언론이 없었다고 봤을 정도로 혹은 훨씬 더 적대적인 언론, 노무현 정부에 그런 언론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저는 그 언론 환경상 정부가 계속 언론과 싸우는 거는 위험했었다고 봐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본 것도 있잖아요. 네. 뭐 노무현 언론이 정부. 뭐 정권에 우호적일 필요는 없지만, 근데 뭐 사실 뭐랄까 과도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죠. 뭐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인격 모독성 기사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그때. 그러니까요. 오늘 저희 기사도 나갔지만 박근혜 씨의 검찰 출석했을 때 조선일보 논조와 혹은 기사 네. 그런 태도와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 당시의 그런 논조 혹은 뭐 기사 수위 이런 걸 비교해 보면 사실 좀 많이 다르거든요. 네. 여러분도 그 기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것처럼 사실 언론개혁 문제는 다른 층위의 문제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재단에 하나로 딱 재단에서 참여정부가 언론개혁을 왜 못했느냐 이렇게 비판할 수는 저는 그건 좀 무리라고 봐요. 네. 그리고 근데 어쨌건 MBC 기자가 그런 걸 물어봤다는 네, 거죠. 그런 걸 물어보고, 네, 뭐, 참여정부의 언론개혁도 물어보면서 아마 제 생각에는 참여정부 때 그런 기자실 폐쇄하고 네. 이런 문제까지 거론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측. 예. 오늘의 보도 예측.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오늘 문재인 후보 관련 보도가 네. 한 3-4건은 나오지 않을까.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이건 네. 이미 방송에 나간 다음에 제가 미리 예측을 하는 건데 네. 두 건은 예정이 돼 있는 걸로. 아, 일단은 예, 기본 두 최소 건은 두 건? 네, 최소 두 건은 비우호적인 네. 혹은 많이 비판하는 그런 리포트가 예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걸 다 감수하고 문재인 후보가 네. MBC와 완전히 이제 대결 국면으로 가겠다는 건데 대선까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좀 응원하는 분들도 있어서 앞으로 과연 공영방송 MBC와 민주당 혹은 문재인 후보와 관계가 어떻게 정립이 될지 두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귀추가 그러게요. 주목되는 근데 부분입니다. 저희도 지지를 하는 게 민주당이 지금 내놓은 언론개혁 과제들이 민주당이 유리한 룰이 아니라 네. 오히려 자기네가 집권한다고 가정하면 자기네가 더 내려놓고 그렇죠. 정립시켜주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맥락에서 이 법안을 지지하고 기사를 쓰는 건데 자꾸 언론을 언급만 하면 MBC에 대해서 뭐 언론 장악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는 네. 그 프레임은 정말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 장악을 한 건 빼주겠다는 건데. 그렇죠. 민주당이 집권해도 양보하겠다는 법인데 자꾸 이런 식으로 아니 보도를 장악도 하니까. 안 했는데 뭘 장악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음. 그게 정말 걸리면 언론 장악을 못하게 하려면 지금 공영방송 지배구조법을 통과시켜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여야 한쪽도 장악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대로 정권이 넘어가면 정말 그들이 우려하는 장악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문재인 후보에 대한 보도도 좀 장악되지 않은 공영방송답게 좀 보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보도하면 한쪽으로 장악돼서 그렇게 보도하는 거구나라고 뻔히 그렇게 읽힐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진짜 우리 그 장겸희 사장님 성격상 저희가 이제 많은 소송과 얽혀 있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네, 저번에 끈기를 봤을 때 굉장히 많은 문재인 후보에 대한 뭐 비방과 비난 뭐 이런 보도들이 쭉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이 장겸희 사장님이 가장 간과하는 게 네, 예전 MBC가 아닙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걸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의 그렇게 큰 MBC는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음. 후보 입장에서야 뭐 언론을 척지는 게 뭐가 이득이 되겠습니까만. 근데 어쨌건 이제 MBC도 지금 예전의 MBC가 아닌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착각을 좀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간단하게 그 에피소드 하나만 더 얘기해 주시죠. 그 박상우 지금 이제 100분 토론을 책임지는 사람이 박상우 시사 제작 부장 아닙니까? 네, 부장인가? 맞습니다. 네. 지금 진행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박용찬 논설위원 논설위원 실장이고요. 실장이고. 최종 책임자. 네. 그러니까 100분 토론을 기획하고 패널을 선정하고 이런 걸 총괄하는 부장은 시사 제작 1부장인데 박상우 그렇죠. 부장이 지난달 말 선임이 됐어요. 이분이 그 세월호 유가족 조급증이 뭐 조급증. 잠수부의 사망을 불렀다 이런 보도를 했던 분인데. 이제 워낙 유명해져가지고 네, 예, 기자였던. 많이 아실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호 보도가 막 났을 당시에 며칠 지나고 나서 세월호 유가족의 조급증이 화를 키웠다라는 식의 네. 데스크 리포트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그 논란이 되고 나서 MBC 전국 기자회 그리고 MBC 기자회가 대신 사과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뭐 일배 논란도 있었고요, 이분이.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네. 이분이 어제 굉장히 재밌는 행동을 하셨는데 뉴스타파 카메라를 밀치면서 네네. 취재를 방해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카메라 기자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네. 당연히 후보들이 들어와서 간부들이랑 인사하며 언론사의 주목을 받았었고 그렇죠. 촬영을 하고 음. 뉴스타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영방송 관련 다큐멘터리 준비하고 있어서 계속 네네. 찍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영상 촬영까지 했던 건데 박상우 부장이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간부들조차 못 찍게 했나 봐요. 그래서 카메라를 막 손으로 가리고 뉴스타파 기자를 막 밀치고 근데 뉴스타파 기자뿐만 아니라 그걸 찍고 있던 시사인 기자한테도 네. 초상권 침해다. 아니 무슨 공영방송에서 지금 대선 후보들 입장에서 네. 공영방송 간부들이랑 인사 나누고 있는데 무슨 초상권 침해를 운운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초상권 침해다 찍지 마라 이렇게까지 막 이렇게 몸싸움을 하면서 네. 실랑이가 일어났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취재 방해죠, 이거. 그렇죠. 네. 시사인이란 뉴스타파. 그렇죠. 뉴스타파 카메라를 밀쳤다고 하니까. 네, 이분이 그 사진을 찍는 이철 선배께서 안희정과 악수하는 사진을 찍어 오셨는데.
그게 참 이치열 선배가 네. 박상우 사진을 절묘한 사진을 몇 장 찍었어요. 봤다. 여태까지요. 네. 악수를 하는데 이제 박상우 부장 특유가 이게 안희정뿐만 아니라 여러 네. 후보들하고 인사할 때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살짝 이렇게 눈을 치게 약간 올려드는 그런. 컨셉상 비굴해 보이는 네. 아니 뭐 이분이 비굴하다는 건 예, 아니에요. 예. 느끼기에. 예. 예, 저는 네. 비굴하다는 말을 안 했는데 아무튼 좀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사진을 많이 연출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중경이 안녕. 네. 우리만 네, 어쨌거나 이 네. 사진이 궁금하신 분은 저희 미디어로 홈페이지에서 MBC 간부가 뉴스타파 카메라를 밀치며 한 말, 네, 요 기사를 검색을 해보시면은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사실 그 사진 전에 친박 네. 집회가 MBC 앞에서 열렸을 때 아, 또 있었어요. 네, 네. 변희재 씨랑 음. 같이 찍힌 사진이 또 논란이 됐었죠. 아, 예전에. 네네네. 네, 그 친박 집회 앞에 거기 예. 참여했던. 한, 네. 뭐, 2월 정도 됐으니까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네. 한참 MBC가 친박 집회 띄우기 열을 올리고 있을 때, 친박 집회 주최 측이 MBC 앞에서 MBC를 응원한다. MBC가 제일 공정한 방송을 하고 있다라고 응원 집회를 열었거든요. 네. 거기 박상우 부장이 나가가지고 참석을 했죠. 무대 옆에서 뭐 발언 같은 건 하지 않았지만 무대 옆에서 계속 내내 비를 맞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 저도 이제 아. 그 사진을 봤는데. 네. 예전 장면이랑 좀 하나 겹쳤던 게 네. 2008년에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이 딱 들어선 이후 그때 이제 PD 수첩에 대한 탄압이 굉장히 심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때 시민들하고 이제 언론 시민 사회단체들이 여의도 MBC 앞에 가가지고 집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집회를 했는데 이제 그날 그때 손정은 아나운서였나요? 하여튼 PD 수첩을 함께 진행하던 아나운서 분이 계셨었어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PD 수첩에 한참 탄압받을 때라 이제 그분이 나와서 이제 그 집회를 이제 바라보고 계시는 그 집회를 바라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하는 것처럼 이제 느껴지는 좀 맞아. 그런 장면이 인상이 좀 많이 깊었었어요. 근데 그 박상우 정국 부장이 완전히 대비되는, 네. 태극기 집회를 보면서 그러고 있는 거 보니까 태극기 집회 아닌 친박 집회. 네, 친박 집회. 네. 죄송합니다. 그 두 장면이 좀 비슷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많은 느낌이 다른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는 되게 뭉클한 사진일 수도 있는데 하나는 네. 정말 헛웃음밖에 안 나오는 네, 그렇죠. 그런 씁쓸한 사진인 것 같아요. 왜냐면 뭐 한 분은 탄압을 받으셨던 분이고 지금 한 분은 영화를 누리시고 계시는 분이니까. 네. 언론 적폐청산을 MBC에 가서 주장하면서 MBC 간부 앞에서 네, MBC 간부 앞에서 니네들 보도 엉터리로 했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탄핵이 되고 나서도 친박 네. 집회를 찬양하는 그런 보도를 하고 특히나 최근 논란이 좀 됐었죠. 그 탄핵 다큐멘터리가 불방이 된 사태가 있었거든요. 아, 네네. 그런 어떻게 보면 공영방송 내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실 상식적으로 납득을 해서는 안 되는 일들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았다는 점이 좀 높이 평가를 받았고 네네. 그리고 감히 말씀하셨다시피 MBC 간부 앞에서 그렇게 용기 있게 공영방송의 문제를 신랄하게 비판할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상당히 많은 국민들 시청자한테 그렇죠. 네. 감흥을 줬나 봐요. 그래서 근데 그게 MBC가 편집 안 하고 그대로 내보내긴 했나 보죠. 대본 토론에서. 그 얘기를 어제 제가 금준경 기자랑 좀 했어요. 과연 네. MBC가 자기네들 등에 칼을 꽂는 이런 발언을 네. 편집할까 안 할까라고 했는데 선거방송 토론 그런 원칙상 이게 정해진 안할 시간 수가 없다. 동안 정해져 있는 시간 동안 공평하게 분배가 되는 토론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 이거는 정말 무리수 두지 않으면 쉽지 않을 거다라는 그쵸. 얘기를 했는데 어떤가요, 준경 기자? 네. 룰을 안 그래도 방금 찾아봤는데 이게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라는 기관이 있어요. 네. 선거 기간마다 토론에 대해 룰을 정하는 곳인데 방송 시설이 대담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방송할 때는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해야 한다가 있고 각 후보자 간에 시간 이게 균등해야 된다는 게 있는데 네. 그러니까 모든 후보자에 똑같이 맞짱 토론 시간을 줬는데 문재인 후보 것만 드러내면 그 두 가지 다 걸리는 거죠. 편집하면 안 된다는 원칙도 깨는 거고 그렇죠. 특정 후보자의 시간을 더 줬기 때문에 무조건 이건 심의제재 선거법 위반으로 가서 근데 저희 생각에는 MBC라면 그것도 감수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혹시 예, 우려를 저는 했는데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근데 어려웠던 게 그게 문재인 후보 혼자 말했던 게 아니라 안희정 후보랑 맞아요. 질문 답변이 오갔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안희정 후보 답변까지 드러내야 되는데 차마 뭐 그럴 수는 뭐 법적으로도 그렇고 맞아요. 도의적으로도 도저히 그럴 수 없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도의? 아니 뭐 도의를 기대하는 건 좀 과한가요? 제 MBC한테? 아니요, 저 그냥 물어만 본 겁니다. 아무튼 뭐 정치적으로도 네. 도저히 그럴 수 없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 방송이 온전히 나감으로써 사람들이 보기 힘든 시간대의 그 내용이 네. 사람들이 아침부터 좀 정우택 원내대표의 주장을 그래요?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선에서 끝나고 나서 토론에서 나온 얘기도 아니었어요? 예, 그럼 대체 토론회 소개는 언제 하는 거야? 그 보도에서? 토론회 소개는 이제 각 후보의 짧은 자기소개 포부를 밝히는 그것만 잠깐 소개하고 아, 그래요. 네.
근데 좀 이 리포트 성격상 굳이 한 후보의 그런 의혹, 가족과 관련한 의혹을 부각할 필요는 없었는데 이걸 부각하는 보도를 내보냈어요. 네네. 추측건데 제가 여러 명의 MBC 기자들의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어제 네. 들어본 결과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 보도국 간부들 사이에서 뭔가 좀 얘기가 있었대요. 얘기가 있어서 토론회가 끝나고 네. 네. 남의 집에 와서 네. 저러는 건 예의가 아니다라는 식의 말을 하면서 거기가 너네 집이야. 그러니까 공영방송이 자기들 것도 아닌데 아무튼 네. 남의 집에 와서 저렇게 말하는 건 예의가 아니다라는 식의 말을 하면서 문제는 좀 다뤄야겠다. 여기서 다뤄야겠다는 좀 다뤄야겠다. 거는 네. 좋게 다룬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잖아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다시피. 그러니까 간부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돌았다는 얘기가 있다. 네네네. 네. 그런 얘기를 들은 기자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자도 있다. 예, 예. 네. 그래서 사실 우려를 했어요. 뉴스데스크가 어떻게 보도하고 백분 토론이 나간 다음 날 그러니까 오늘이죠. 22일 그렇죠. 녹음하는 오늘 22일 아침에 과연 문재인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펼칠까. 네. 예. 근데 MBC는 사실 예상을 잘 벗어나진 않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8시 뉴스부터 문재인을 겨냥하는 그런 소개 리포트를 한 데 이어서 그렇죠. 오늘 아침에는 잠깐 미어 뉴스에서 소개를 해 주셨다시피 네. 이거는 또 성명이 나왔어요. 성명, 네. 회사 성명. 또 네. 회사 성명이 리포트 형식을 빌어서 아, 뉴스에서. 네, 뉴스 형식을 빌어서 그것도 뉴스투데이라는 곳에서 네. 6시 때와 7시 때 뭐 1, 2부 뭐 이렇게 있는데 아, 그렇죠. 네. 두 번이나 연속으로 똑같은 리포트를 내보냅니다. 그래요. 네, 내용은 앞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네. 문재인 후보가 되게 편향적인 시각으로 MBC에 MBC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하고 네. 되게 간섭한 것처럼 공영방송 보도에 되게 편파적인 그리고 정파적인 발언을 한 것처럼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우리의 사장 선임과 뭐 우리의 보도는 문제가 없다. 네. 이런 내용이었죠. 사회이사와 시청자위원회 통해 공정 기재를 좀 다뤄달라. 공영방송의 그런 독립성과 네. 퇴직기자 문제에 대해서 대선 후보들이 좀 언급을 해달라라는 당부였어요. 네. 네. 그 모습을 보고 문재인 후보가 격려를 하고 네. 실제로 암투병 중인 해직 기자의 안부를 물으면서까지 이용마 기자죠. 네, 이용마 기자인데 그래서 꼭 내가 2012년에 약속했던 것을 못 지켰으니까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꼭 그 약속을 지키고 싶다. 아직까지 나는 그 미안한 마음이 있다. 해직자 복지과 관련된. 예. 네. 왜냐면 이게 많은 분들이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이제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를 개혁하는 게 언론 개혁의 거의 뭐 공영방송 개혁의 전부인 것처럼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구성원들이 더 절실하게 혹은 MBC뿐만 아니라 YTN 뭐 이런 다른 정부의 영향력이 미쳤던 낙하산 사장이 왔었던 그런 언론들에게 더 절실한 문제는 그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 핍박받고 탄압받고 해고를 당했던 동료, 선배, 후배들에 대한 처우 네. 그리고 명예회복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문재인 후보가 입장할 때뿐만 아니라 네. 조합원들 만나서도 그런 약속을 했고 토론이 진행되고서도 무려 한 3분 가까운 시간 동안 네. 많은 비중을 둬서 해직 기자, PD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밝힌 거는 되게 고무적이었고 그렇죠. 재밌었던 거는 중간에 이제 박용찬 지금은 논설위원 실장인데 네. 시사제 극장이었거든요. 논설위원 실장이 사회를 보고 있는데 네네. 논설위원 실장을 언급합니다. 아, 그래요? 네. 직접 그 사람을? 박용찬 실장님에게 미안하지만 MBC가 상당히 지금 무너졌다. 네. 심하게 무너져 있다. 라고 합니다. 이거는 쉽게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거든요. 아, 쉽게 할 수 있는 발언은 아니죠, 네. 그건. 사실 문 후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반신반의했던 게 좀 너무 답답하고 사이다 발언 같은 게 없다. 라고 했었는데 고구마다 뭐 그런 그쵸. 예, 예, 그런 표현상 얘기들이 좀 있었죠. 고구마라는 표현까지 했었는데 어제 그 발언이 나가고 나서 네. 약간 좀 문재인도 할 말을 하는 스타일이다. 적진에 들어가서 그 정도까지 말할 수 있는 용기면 아, 쉽지 않죠, 확실히. 늘 문재인 후보가 주창하고 있는 게 적폐청산 그리고 지난 정권 동안 잘못했던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는 것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언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비 후보 네. 민주당에서는 6차였죠. 6차 토론회가 MBC에서 열렸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그 프로그램이 100분 토론이었어요. 아, 보통 근데 이 토론 프로그램을 다른 방송사 보면 별도 편성을 하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네. MBC 같은 경우에는 100분 토론 안에 민주당
경선 토론회를 예, 편성을 예.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녹화로 진행이 됐어요. 생방송이 아니라? 예, 왜냐면 저도 네. 좀 황당했던 게 100분 토론이 12시 넘어서 하거든요. 21일에서 22일 넘어간 다음 12시 15분에 시작을 해요. 그게 녹화였구나. 네네네. 네네. 그래서 사실 그때 생방송으로 진행되면 거의 네. 2시까지 잠 못 자고 말을 하고 피곤한 상태에서 토론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4시에 녹화가 진행이 됐었어요. 원래 이 토론 프로그램은 보통 생방송을 하지 않나요? 이제 보통 그쵸.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래서 편성을 아예 달리 하는 게 더 나았을 텐데 굳이 이제 100분 토론 안에 일단 넣었고. 그러니까 차라리 한 4시쯤에 네. 특집 편성을 하거나 그랬으면 됐을 텐데 네. 굳이 사람들이 잘 못 듣는 시간에 그렇게 편성했는지 저는 좀 의문이 드는데 네. 그럼에도 되게 화제가 됐죠. 왜냐하면 그렇죠. 문재인 후보 발언이 아침에 엄청 많이 기사화가 됐습니다. 이게 또 혹자의 표현을 따르면 네. 적진에 침투해서 폭탄을 투척했다.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제가 네. 왜 이런 말씀 드렸냐면 MBC에 가서 네. MBC 간부가 있는 면전에서 MBC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발언을 합니다. 그랬죠. 예. 네. 아마 들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아마 이 방송을 듣게 되는 시점부터는 네. 무려 3분 가까이 MBC와 공영방송 그리고 해직 기자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거든요. 원래 이 토론 코너가 맞짱 토론이어가지고 네. 문재인 후보가 안희정 후보한테 질문을 하고 이제 답변을 받는 그런 코너였는데 네네. 한 4분 동안 진행이 됐죠. 근데 3분을 먼저 문재인 후보가 쓰셨어요, 발언을. 네. 예. 그래가지고 나머지 1분은 안희정 후보 답변을 받긴 했지만 3분 동안 문재인 후보의 발언이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네. 오늘까지 화제가 돼가지고 그 내용인 즉 문재인 후보가 녹화 방송이었으니까 MBC를 들어오면서 네네. 전국 언론노동조합 MBC 조합원들이랑 해직 기자, PD들이 앞에서 피켓팅을 하고 있었거든요. 공영방송 의제가 돼가지고 네, 영상이 많이, 이제 풀리면서 네, 영상도 누가 캡처해서 막 많이 올리기도 하고 그 부분만 따로 맞아요. 떼가지고 네. 올리는 분들도 많고 그렇게 좀 화제가 됐었죠. 네. 어제 100분 토론은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여러분도 못 보신 분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면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되게 용기 있는 그리고 MBC와 공영방송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 발언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정치인으로서 뭐 쉽지 않은 판단이었을 것 같긴 해요. 지금 MBC 뉴스가 아무리 뭐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뭐 5~6%를 점하고 있는 맞아요. 엄청난 엄청난 매스미디어인데 이 매스미디어를 그 사실상 이제 적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한 거죠. 무조건 보복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제가 됐을 텐데 그렇죠. 그거를 감안하고 네. 들렸다는 감수를 거는 좀, 했다는 네, 거죠. 대단한 것 그래서 어김없이 사실 보복을 안 하면 MBC가 아니죠. 그렇죠. 시작이 됐습니다. 같아요. 맞아. 그날 끝나고 나서부터 보복성 보도가 나와요. 네. 아침에 바로 그러니까 나왔죠. 이제 100분 토론이 새벽에 방송이 되는데 8시 뉴스에서부터 네. 토론회를 소개하는 당연히 그런 리포트를 내보낼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겠죠. 나름 그래도 홍보는 해야 되니까. 근데 리포트 제목이 좀 이상합니다. 뭔가요? 한번 제목이? 볼까요? 이 연기하지 말라니까. 보시죠. VCR 보시죠. 아니 무슨 라디오에서 뭘 보라는 거야? 들으시죠. 리포트 제목이 네. 토론회 소개 기사인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검증 공세 본격화 네. 안철수 손학규 호남 공략 사실 종합적인 기사로 쓴 것 같지만 토론회 기사. 네 예. 토론회 소개 기사예요 사실은. 뭐 그 문재인 공약 그런 막 토론회에서 막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치면 근데 안철수하고 손학규는 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야당 후보 관련해서 소식을 다루는 꼭지 네. 안에 토론회 내용을 아예 넣어버린 거죠. 그냥 하나로 그냥 다 묶어버렸다. 네네네. 네. 근데 주된 핵심 전달 내용은 네. 문재인 후보의 아들의 그런 취업 특혜 논란. 네.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다뤄서 보도를 하더라고요. MBC가 예, 역시. 이 토론회 관련돼서. 네. 사실 이거는 검증이 더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네. 이미 지난 대선 때 한 차례 검증이 끝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렇죠. 알고 계시겠지만. 네. 그리고 이런 의혹 정도로 보도하려면 좀 더 양쪽의 입장을 균형 있게 보도하거나 더 검증해서 법적인 문제까지 건드렸어야 되는데 당연히 이런 검증 보도를 하려면 네. 그냥 자유한국당